자, 이제 모든 긴장을 내려놓을 시간입니다. 당신이 머물고 있는 방의 조명을 낮추고 가장 편안한 자세로 누워보세요. 발끝에서부터 종아리, 허벅지, 그리고 어깨까지 몸의 모든 근육이 중력에 의해 바닥으로 깊게 스며든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제 18세기 후반 조선의 선비 이후원이 되어 긴 여행을 떠날 것입니다. 당신의 의식은 현대의 소음에서 멀어져 수백 년 전 아시아의 깊은 심장부인 고비 사막으로 이동합니다. 눈을 감으면 끝없이 펼쳐진 모래 언덕 위로 차가운 밤바람이 스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낮 동안 뜨겁게 달궈졌던 대지가 서서히 식어가는 냄새, 그리고 두꺼운 천막 안에서 타오르는 작은 등잔불의 온기. 당신은 이제 안전합니다. 이 고요한 사막의 밤이 당신을 포근하게 감싸 안을 것입니다. 이제 그 머나먼 여정의 첫 번째 페이지를 천천히 넘겨보겠습니다. 제1장, 묵향에 실려오는 고향의 기억, 고비 사막의 고단한 일상. 당신은 이제 고비 사막 한가운데 놓인 작은 천막 안에 앉아 있습니다. 낮 동안에 지독했던 열기는 사라지고 사막 특유의 날카로운 냉기가 천막 틈새를 타고 들어옵니다. 당신의 이름은 이후원. 몰락한 가문의 명예를 뒤로하고 천하의 끝을 보겠다며 사역으로 향하는 길 위에 서 있습니다. 당신이 이곳에서 보내는 일상은 화려한 모험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것은 오히려 인내와 고독, 그리고 미세한 감각들을 견뎌내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새벽 4시, 아직 태양은 지평선 아래에 숨어 있습니다. 당신을 깨우는 것은 알람 소리가 아니라 뼛속까지 시리게 만드는 사막의 냉기입니다. 덮고 있던 두꺼운 양모 담요는 밤새 내린 이슬과 먼지를 머금어 묵직합니다. 그 담요를 걷어낼 때 느껴지는 서늘한 공기의 촉감을 느껴보세요. 당신은 굳은 몸을 천천히 일으킵니다. 무릎 관절에서는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는 듯하고 어깨는 어제 온종일 메고 있던 짐의 무게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거친 삼배와 모직으로 된 옷을 여러 겹 껴입는 과정은 느리고 고통스럽습니다. 옷감길이 쓸리는 바스락거리는 소리만이 정적을 깨웁니다. 천막 밖으로 나가면 당신을 기다리는 것은 거대한 낙타들의 숨소리입니다. 낙타들이 내뱉는 하얀 입김, 그리고 그들의 몸에서 풍기는 퀴퀴하고 지린내 섞인 짐승의 냄새가 코끝을 찌릅니다. 이것이 당신이 매일 아침 마주하는 사막의 첫 번째 냄새입니다. 당신은 카라반 상인들을 도와 낙타의 등에 짐을 싣습니다. 거친 가죽끈을 잡아당길 때마다 손바닥에 튼살이 따끔거립니다. 세수할 물은커녕 마실 물조차 아껴야 하는 이곳에서 당신의 손은 이미 흙먼지와 낙타 기름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손가락 끝으로 얼굴을 만져보면 부드러웠던 선비의 피부 대신 가뭄든 논바닥처럼 갈라진 촉감이 느껴집니다. 그것은 낯설지만 부정할 수 없는 당신의 현실입니다. 이제 해가 떠오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희망찬 햇살이라기보다 당신의 기력을 앗아가는 거대한 화염에 가깝습니다. 당신은 걷기 시작합니다. 사막의 모래는 한양의 흙과는 전혀 다릅니다. 발을 내디딜 때마다 모래는 무기력하게 무너져 내리고 장화 속으로 미세한 모래알들이 기어들어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발바닥에서 느껴지는 지열을 상상해 보십시오. 장화 안에서 발가락 사이사이에 낀 모래알들이 피부를 긁어대는 그 성가신 감각. 하지만 당신은 멈출 수 없습니다. 멈추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정오가 되면 태양은 머리 꼭대기에서 당신을 내리누릅니다. 시야는 아지랑이로 인해 일렁이고 사방은 온통 황금빛뿐입니다. 소리라고는 오직 당신의 거친 숨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낙타의 방울소리뿐입니다. 딸랑, 딸랑. 그 단조로운 믿음이 수천 번 반복됩니다. 당신의 정신은 몽롱해지고 오직 걷는다는 행위만이 남게 됩니다. 입술은 바짝 말라 가죽처럼 딱딱해졌습니다. 허리춤에 찬 가죽 수통을 열어 물 한 모금을 마십니다. 하지만 그 물은 시원하지 않습니다. 떼약볕에 데워져 미지근하고 가죽 부대의 비릿한 맛이 강하게 배어 있습니다. 그 물 한 모금을 입안에 머금고 천천히 굴려봅니다.
침과 섞여 겨우 목구멍을 넘어가는 그 불쾌하고도 서춤한 감각을 느껴보십시오. 그때 당신의 머릿속에는 고향집 뒷마당의 우물물이 떠오릅니다. 한겨울 얼음을 깨고 길어올린 이가 시리도록 차갑고 투명했던 그물. 그리고 사랑방에 앉아 은은한 숯불 위에 차를 끓이던 평화로운 오후. 그 기억은 지금 당신이 딛고 있는 이 뜨거운 모래 지옥과 너무나 대비되어 눈물이 날 지경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다시 발을 내딛습니다. 마침내 해가 지고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지면 카라반은 멈춰섭니다. 당신은 다시 천막을 세웁니다. 몸은 천근만근 무겁고 뼈마디는 쑤셔옵니다. 하지만 당신에게는 걸을 수 없는 마지막 일과가 있습니다. 좁은 등잔불 앞에 앉아 당신은 여행용 벼루를 꺼냅니다. 작고 검은 석재 벼루는 낮 동안의 열기를 머금어 미지근합니다. 당신은 소중하게 보관해온 물 한 방울을 벼루에 떨어뜨립니다. 똑! 정적 속에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크게 울립니다. 이제 먹을 갑니다. 검은 먹스틱이 물과 만나 조금씩 풀려나갑니다. 소나무 그을음으로 만든 성현묵의 진한 향기가 천막 안을 서서히 채우기 시작합니다. 이 묵향은 당신이 아는 가장 우아하고 고결한 냄새입니다. 사막의 짐승 냄새와 땀 냄새를 뚫고 올라오는 이 향기가 당신을 비로소 사람답게 만듭니다. 먹을 가는 행위는 지루할 정도로 반복적입니다. 하지만 그 반복 속에서 당신의 거칠었던 마음은 서서히 차분해집니다. 벼루 위에서 원을 그리는 당신의 손목, 그 미세한 근육의 움직임, 그리고 점점 진해지는 검은 액체의 농도. 당신은 이제 사막의 고통을 잊고 종이 위로 펼쳐질 당신만의 세상을 준비합니다. 이곳의 모래는 한양의 흙보다 가늘고 차갑지만 당신의 먹물은 그 어느 때보다 깊고 진합니다. 당신은 붓을 들어 오늘의 첫 글자를 적습니다. 길은 멀고 해는 정으로쓰나 나는 오늘 이곳에 살아있다. 사막의 밤바람이 천막을 흔들지만 당신의 등잔불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당신의 호흡은 이제 안정되었고 깊은 휴식이 당신의 눈꺼풀 위로 내려앉습니다. 이제 벼루 위에는 충분히 진하고 매끄러운 먹물이 고였습니다. 당신은 조심스럽게 붓을 들어 먹물을 적십니다. 붓끝이 까맣게 물들며 무게감을 더하는 그 찰나의 순간을 느껴보세요. 당신의 손앞에는 고향에서 가져온 빳빳하고 흰 한지가 펼쳐져 있습니다. 등잔불의 떨림에 따라 종이 위로 당신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집니다. 오늘 당신이 기록할 내용은 사막의 갈증 끝에 만난 기적 같은 장소, 투낭 혹은 투르판이라 불리는 어느 오아시스 마을에서의 경험입니다. 당신은 붓을 천천히 내디디며 오늘 낮 당신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던 그 이국적인 풍경들을 복기하기 시작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지평선 끝에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르던 푸른빛. 그것은 환영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동안 모래와 소금 평원만을 보아온 당신의 눈에 갑자기 나타난 포플러 나무의 초록색은 마치 꿈속의 풍경처럼 비현실적이었습니다. 마을 입구에 들어서자 가장 먼저 당신을 반긴 것은 물소리였습니다. 사막의 뜨거운 모래 아래로 흐르는 수로 카레지에서 솟아오른 물이 좁은 도랑을 따라 흐르는 소리, 졸졸졸, 찰랑찰랑. 그 맑은 소리는 당신의 메마른 영혼을 적시는 선율과도 같았습니다. 당신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그 물가에 앉아 손을 씻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손가락 사이를 빠져나갈 때의 그 전율, 손등에 닿는 액체의 매끄러운 촉감을 기록하십시오. 시장은 이미 수많은 이방인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당신은 조선의 선비로서 단정한 도포를 입고 갓을 썼지만 이곳에서 당신은 그저 수만 명의 여행자 중 한 명일 뿐입니다. 시장의 공기는 묘한 향기로 가득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평생 맡아본 적 없는 매콤하면서도 달콤한 큐민과 정향의 냄새였습니다. 공기 중에 떠다니는 미세한 향료가루들이 코끝을 간지럽히고 등잔불의 열기 속에 섞여 오묘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당신은 붓을 멈추고 낮에 보았던 어느 소그드 상인의 얼굴을 떠올립니다. 그는 당신에게 서역의 포도주를 권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당신이 보아온 검은색이나 갈색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맑은 날의 바다 같기도 하고 깊은 산속에 얼어붙은 호수 같기도 한 푸른색이었습니다. 조선의 서적에서나 보았던 생목인을 실제로 마주했을 때 그 경이로움을 종이 위에 한자 한자 적어 내려갑니다. 그들의 눈에는 하늘이 담겨 있고 그들의 목소리는 사막의 바람처럼 낮고 거칠었다. 그 상인의 거친 수염, 햇볕에 그을린 구릿빛 피부, 그리고 그가 걸치고 있던 화려한 자수 문양의 비단 옷감을 묘사해 봅니다. 그는 당신이 가져온 조선의 비단을 손끝으로 부드럽게 쓸어보며 감탄했습니다. 비단이 스치는 소리, 서룩, 서룩. 당신은 그의 손에서 건네받은 말린 포도 한 알의 맛을 기억합니다. 입안에 넣는 순간 터져나오는 진한 단맛, 그리고 이가 들어갈 때 느껴지는 쫀득한 식감. 사막의 먼지를 단번에 씻어주는 그 달콤함은 당신이 기록해야 할 가장 감미로운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시장의 모퉁이에서는 악공들이 모여 생경한 악기를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알던 가야금이나 검은고의 우아하고 정적인 소리와는 달랐습니다. 그것은 피파 혹은 루트라 불리는 악기였을까요? 팽팽하게 당겨진 줄을 튕길 때마다 날카롭고도 경쾌한 소리가 허공을 갈랐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사막의 모래알들이 춤을 추는 듯 했습니다. 당신은 그 음악 속에 몸을 맡긴 채 자신이 알던 세상이 얼마나 작았는지를 깨닫습니다. 한양의 북천, 의정부의 정사, 조선 팔도의 경계, 그 모든 것이 이 거대한 실크로드 위에서는 하나의 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당신의 붓은 이제 더 빨라집니다. 하지만 서두르지 않습니다. 천하는 내가 알던 팔도보다 훨씬 넓고 깊었음을 이제야 적는다. 이 문장을 적으며 당신은 붓끝에 맺힌 먹방울이 종이에 스며드는 것을 가만히 지켜봅니다. 먹물은 종이의 결을 따라 천천히 번져나갑니다. 마치 당신의 세계관이 이 사막을 통해 확장되어 나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기록을 이어가던 당신은 잠시 고개를 들어 천막벽을 바라봅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카라반의 낙타들이 낮은 울음소리를 내고 멀리서 방울소리가 바람에 실려옵니다. 딸랑, 딸랑. 오늘 당신이 만난 사람들은 각자 다른 언어를 쓰고 다른 신을 믿지만 모두가 이 거척한 사막을 건너고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상인의 푸른 눈 속에 비친 당신의 모습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아마 그에게도 당신은 신비로운 동방에서 온 검은 눈을 가진 이방인이었을 것입니다. 당신은 이제 오늘 산 서역의 향료 주머니를 만지작거립니다. 주머니 속에서 사그락거리는 씨앗들의 소리, 그리고 손가락 끝에 남은 매콤한 큐민의 잔향. 이 작은 감각들이 모여 당신의 여행기를 채우고 있습니다. 붓을 내려놓기 전 마지막으로 오늘 시장에서 본 지도를 떠올립니다. 양피지 위에 그려진 구불구불한 길들. 그 길은 당신이 가보지 못한 더 먼 서쪽, 대진국이라 불리는 전설의 땅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당신은 그 길의 끝을 상상하며 천천히 숨을 내뱉습니다. 당신의 심장박동은 이제 아주 일정해졌습니다. 사막의 오아시스가 주는 안도감과 이국적인 풍경이 주는 기분 좋은 피로감이 당신의 눈꺼풀을 무겁게 짓누릅니다. 하지만 당신의 정신은 여전히 깨어 종이 위에 머무는 이 거대한 천하를 음미하고 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사막의 정적은 더 두꺼워집니다. 천막 밖에서는 간간히 불어오는 바람이 모래입자들을 쓸어 가죽벽에 부딪히는 미세한 소리만이 들려옵니다. 사라락, 사라락. 당신은 이제 오늘 본 것들의 기록을 잠시 멈추고 더 깊은 곳에 숨겨두었던 깨끗한 한지 한 장을 추가로 펼칩니다. 그것은 지도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아는 팔도감산의 지도가 아닙니다. 당신이 가보지 못한 곳, 어쩌면 평생 가보지 못할 수도 있는 저 멀리 지평선 너머의 땅을 그리기 위한 여백입니다. 당신은 붓을 고쳐줍니다. 손가락 마디마디에 힘을 빼고 오직 상상력의 무게만을 붓끝에 싣습니다. 지도를 그리기 전 당신은 곁에 두었던 작은 가죽 주머니에 손을 넣습니다. 손끝에 닿는 주머니의 질감은 거칠지만 그 안에는 오늘 낮 상단의 우두머리로부터 선물 받은 귀한 간식이 들어있습니다. 바로 서역의 햇살을 가득 머금고 말려진 대추입니다.
당신은 말린 대추 하나를 꺼내 입안에 넣습니다. 처음에는 딱딱하고 거친 껍질의 촉감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혀끝의 온기로 대추를 천천히 녹여가면 어느 순간 숨겨져 있던 진한 단맛이 서서히 배어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단맛은 고향의 대추보다 훨씬 농밀하고 묵직합니다. 씹을 때마다 느껴지는 끈적하면서도 부드러운 과육의 질감. 당신은 그 맛을 천천히 음미하며 상단의 우두머리가 들려주었던 기묘한 이야기들을 다시 떠올립니다. 그가 말하기를 이 대추가 자라는 곳보다 훨씬 더 서쪽으로 가면 태양이 바다 아래로 잠겨 사라지는 땅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곳이 바로 당신이 그리려는 대진국, 즉 로마라고 불리는 전설의 제국입니다. 당신은 이제 붓을 들어 지도의 서쪽 끝에 조심스럽게 선을 긋습니다. 붓끝이 한지의 결을 타고 부드럽게 미끄러집니다. 당신은 가보지 못한 그곳의 풍경을 머릿속으로 조각합니다. 그곳에는 투명한 보석으로 만든 집들이 늘어서 있다고 합니다. 유리라 불리는 그 진귀한 물질은 빛을 받으면 무지개처럼 산란하며 궁전의 기둥들은 사람 10명이 둘러싸도 모자랄 만큼 거대한 대리석으로 세워져 있다는 이야기. 조선의 나무 기둥과는 다른 차갑고 단단한 돌의 제국. 당신은 그 기둥의 매끄러운 감촉을 상상하며 지도 위에 세밀한 선을 채워 넣습니다. 또한 그곳에는 사자라는 기이한 짐승이 산다고 했습니다. 황금빛 갈기를 가졌으며 그 울음소리는 천둥과 같아 온 사막을 진동시킨다는 전설 속의 영물. 당신은 붓을 멈추고 잠시 눈을 감습니다. 한양의 산속에서 마주치던 호랑이와는 또 다른 위험을 가진 그 짐승이 상벽위를 거니는 모습을 그려봅니다. 두려움보다는 묘한 설렘이 당신의 심장을 아주 느리게 하지만 분명하게 두드리는 것을 느낍니다. 지도를 그리던 당신의 손이 잠시 멈춥니다. 이곳은 당신이 배운 사서삼경에도 천하도에도 나오지 않는 구역입니다. 이름조차 명확하지 않은 산맥과 강줄기들. 당신은 그 공백을 마주하며 묘한 해방감을 느낍니다. 조선에서 당신은 정해진 법도와 이름 아래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곳 밤의 고비 사막에서 당신은 이름 없는 땅에 이름을 붙이는 최초의 사람이 된 듯한 기분을 느낍니다. 당신은 지도 한 구석에 아주 작은 글씨로 적습니다. 미지의 길은 끝이 없으나 나의 붓끝은 오늘 그곳의 이름을 조심스레 적어본다. 붓을 씻기 위해 물통에 붓을 담그자 검은 먹물이 맑은 물 속에서 연기처럼 피어오르며 흩어집니다. 그 소용돌이 치는 먹물의 모양이 마치 당신이 상상하는 서역의 구름과 닮아 있습니다. 당신은 그 형상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인간의 지식이란 것이 얼마나 거대한 바다 앞에 조약돌 같은 것인지를 다시금 깨닫습니다. 이제 지도는 반쯤 채워졌습니다. 대진국으로 향하는 길목에는 험준한 산맥과 끝을 알 수 없는 사막이 그려져 있습니다. 당신은 그 지도를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쉽니다. 비록 당신의 발은 이 좁은 천막 안에 머물고 있지만 당신의 정신은 이미 지평선을 넘어 사자가 포효하고 유리 궁전이 빛나는 그 땅을 거닐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린 대추를 한 입 베어뭅니다. 이제 단맛은 사라지고 대추씨의 단단한 촉감만이 입안에 남았습니다. 당신은 그 씨앗을 뱉어내지 않고 혀로 이리저리 굴려봅니다. 그 단단함은 당신이 내일 또다시 걸어야 할 길의 견고함과 닮아 있습니다. 등잔불의 기름이 줄어들며 불꽃이 아주 미세하게 치직거리는 소리를 냅니다. 당신은 기록을 마친 지도를 조심스럽게 말아듭니다. 지도가 말릴 때 나는 한지의 바스락거리는 소리는 마치 사막이 당신에게 속삭이는 자장가 같습니다. 길은 계속될 것이니 오늘 밤은 이만 눈을 감으라. 당신은 붓을 정리하고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무릎이 조금 뻐근하지만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습니다. 가보지 못한 곳에 대한 동경이 당신의 꿈속에서 어떤 지도를 그려낼지 기대하며 당신은 깊은 사막의 밤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갑니다. 이제 오늘의 모든 기록이 끝났습니다. 당신은 꼿꼿이 세우고 있던 허리를 천천히 굽히며 긴 호흡을 내뱉습니다. 등잔불 아래서 긴장했던 눈 근육이 서서히 풀리는 것을 느껴보세요. 이제
마지막 정돈의 시간입니다. 당신은 사용했던 붓을 들고 물통 앞으로 가져갑니다. 맑았던 물속으로 붓끝이 잠깁니다. 붓에 머금어져 있던 검은 먹물이 물속에서 구름처럼 퍼져나갑니다. 낮 동안 당신의 손끝에서 문장이 되었던 그 먹물들이 다시 무상태로 돌아가는 과정입니다. 당신은 그 소용돌이를 가만히 바라봅니다. 붓털 하나하나가 물속에서 결을 찾고 다시 본래의 부드러움을 회복하는 촉감을 손가락 끝으로 느껴보십시오. 젖은 붓을 꺼내 천천히 모양을 잡아 정리한 뒤 붓거리에 걸어둡니다. 이 작은 질서가 당신에게 깊은 안도감을 줍니다. 당신은 이제 천막의 입구 쪽으로 시선을 돌립니다. 가죽 틈새로 비집고 들어오는 밤바람이 이제는 차갑다 못해 서늘하게 느껴집니다. 당신은 두꺼운 양모 담요를 어깨에 두릅니다. 담요의 묵직한 무게가 당신의 몸을 지그시 누르며 보호해주는 듯한 기분을 느껴보세요. 당신은 천막 틈을 살짝 열어 밖을 내다봅니다. 그곳에는 낮의 황금빛 지옥 대신 깊고 푸른 보석 같은 어둠이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수만 개의 별이 쏟아질 듯 내려앉아 있습니다. 사막의 별은 고향에서 보던 것보다 훨씬 가깝고 선명합니다. 공기가 너무나 맑고 건조하여 별빛이 마치 손을 뻗으면 닿을 듯한 결정체처럼 느껴집니다. 당신은 그 압도적인 광경 앞에 숨을 죽입니다. 사방은 완벽한 정적에 잠겨 있습니다. 가끔 저 멀리 카라반의 모닥불이 사그라지며 내는 미세한 소리만이 이 침묵의 깊이를 더해줍니다. 밤하늘을 찬찬히 훑어보던 당신의 눈길이 익숙한 별자리에 멈춥니다. 바로 북두칠성입니다. 당신은 전율합니다. 만리길을 떠나온 이곳, 이름조차 낯선 고비 사막의 한복판에서도 고향 한양의 밤하늘에서 보던 저 7개의 별은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모양으로 떠 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떠나온 조선의 집에서도 누군가는 마당에 서서 저 별을 보고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가고자 하는 저 먼 서방의 대진국에서도 누군가는 당신과 같은 별을 보며 밤을 맞이하고 있겠지요. 만리길을 떠나왔으나 저 별 아래 우리는 모두 같은 밤을 보내고 있구나. 당신은 이 깨달음을 통해 묘한 해방감을 느낍니다. 신분도, 인종도, 국가도 이 거대한 별빛 아래서는 의미를 잃습니다. 고귀한 왕족도, 짐을 나르는 마부도, 그리고 당신 같은 떠돌이 선비도 결국은 이 우주의 거대한 장막 아래 잠드는 작은 생명일 뿐입니다. 이 평등한 어둠이 당신의 고단했던 하루를 부드럽게 덮어줍니다. 감이 더 깊어집니다. 이제 사막의 공기는 아주 차가워졌습니다. 당신은 천막 틈을 닫고 다시 자리에 눕습니다. 바닥에서 올라오는 서늘한 기운을 두꺼운 양모담요가 막아줍니다. 담요의 질감을 느껴보세요. 약간은 거칠고 투박하지만 그 속에는 사막의 밤을 견디게 해주는 짐승의 온기가 배어 있습니다. 당신은 담요를 턱 밑까지 끌어올립니다. 코끝을 스치는 찬 공기와 이불 속의 따뜻한 온기가 대비를 이루며 당신을 아주 깊은 수면의 나락으로 이끕니다. 천막 밖에서는 바람이 모래를 휩쓸고 지나가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쉬, 쉬. 그것은 마치 돼지가 내뱉는 긴 숨소리 같습니다. 그 리듬에 맞춰 당신의 심장 박동도 점점 느려집니다. 이제 등잔불을 끌 시간입니다. 당신은 상체를 살짝 일으켜 작은 등잔불 앞에 얼굴을 가까이 가져갑니다. 일렁이는 불꽃이 당신의 눈동자에 마지막 빛을 남깁니다. 방 안은 즉시 완벽한 어둠에 잠깁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당신의 다른 감각들은 더욱 예민해집니다. 옆으로 누운 당신의 귀에 들리는 자신의 규칙적인 숨소리, 옷자락이 비단처럼 스치는 소리, 그리고 천막 너머 사막이 만드는 자연의 자장가. 내일은 또 어떤 해가 뜰 것인가? 모래 속에 몸을 뉘어 오늘 하루를 덮는다. 이제 모든 생각을 멈추고 저 별빛의 흐름에 몸을 맡긴다. 평안한 밤, 고요한 밤이 되기를. 당신의 의식은 이제 고비 사막의 부드러운 모래 속으로 서서히 스며듭니다. 이제 깊은 잠에 빠져드십시오.